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7급, 9급 관세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공무원에서 관세법 강의하게 된 임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직 공무원들에게 이제 항상 필수 과목은 아니죠. 7급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일 거고 9급의 경우에는 선택이게 되는데 아마도 임용하신 후에는 제일 많이 보는 법이 관세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 목적상 관세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의 공무원에서 저 임창원과 함께 관세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관세법은 기피하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략 과목으로서 충분히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두의 공무원에서 관세법 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을 공부하고 관세법을 시험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그 시험 과목들이 아마도 관세사 시험과 관세직 공무원이 대표적일 텐데요. 저는 약 10년 전에 이제 관세사에 합격을 해서요. 현재 관세사무소에서 대표 관세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관세사 시험 그리고 노량진에서 관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관세법 강의를 해온 약 10년 차의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여타 강사님보다도 관세법을 가까이 하고 공부해 오고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관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될지에 대해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직 공무원 준비, 관세법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선택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단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고 또 단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지 않나. 그리고 또 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서 처음에 두려워하는 건 있지만 알다 보면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관세법은 아시다시피 관세 부가징수라고 어려운 말이 되어 있죠. 걷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세법들과는 조금 다르게 수출입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법을 따로 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같이 하겠지만 관세는 수출입 통관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걷어들일 수 있는 조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 안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걷기 위한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좀 커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세법은요, 우리나라 수출입의 근간이 되는 규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출입 통관 절차는 우리 관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고 임용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관세 행정의 근간이 되는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임용하시고 나서는 관세법을 항상 책상에 두시고 항상 참고하시게 되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되고 필수가 되는 것이 관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시험 보시고 같이 들어가신다라고 합격하셔서 임용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부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실무에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선택 과목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법과 다르게 조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관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관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사전적으로 선결돼야 되는 행위,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저는 이 관세법을 총 5가지의 파트로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관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총칙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과세 파트, 그리고 이 수출입 통관에 대한 통관 파트,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행정부가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고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권력의 행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혹시나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최소한의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장받아야 되는 주권자의 권리, 즉 납세자의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절차들이 이루어져서 관세 행정을 도모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 안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권리, 의무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이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보칙 같은 경우에는 관세 행정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타 다른 어느 곳에 좀 속하기 애매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별도의 규정 이렇게 해서 보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총 5가지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하나들이 개별 법령으로도 봐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관세법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지만 1조부터 330조까지 있거든요. 다른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뭐 50조, 60조 이 정도 되지만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세법으로 상당히 방대한 법 중 하나인 관세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세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앞선 선배님들 합격 수기라든가 아니면 합격하신 선배님께 여쭤보면은 관세법은 나중에 임용돼서 하면 돼,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보면 관세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막 이렇게 헤집고 다녀서 막 고민하에 답을 도출해내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경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법은 알고 나면 쉽지만 법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법령, 개별 법령으로 봐도 무방한 이 5가지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관세법은 법 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어떠한 암기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효한 과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은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암기식을 따서 외우고 학습하는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물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목이지만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선택 과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왜? 출제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각각의 절차들, 각각의 규정들은 뭐다? 이 법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관세법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관세법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모른다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대상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좀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문제 유형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화가 뭐냐면은 크게 최근 5년 동안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 보다 보면은요. 그렇게 색다른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냈을까라는 거에 대한 되게 경이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태까지 나왔었던 문제들이 나왔고요. 나왔었던 패턴들, 나왔었던 주제들, 나왔었던 파트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유형의 패턴화는요. 먼저 육하원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행정부의 어떠한 행정부의 역할로서 행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다. 라는 내용은요. 법 안에서는 저는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략 그냥 뭐 어디야? 어디서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그러면 또 어디서? 저쪽에서 상대방이 어디서? 나 여기서 여기 역삼동에서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같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상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하원칙을 살려서 규정이 법문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 내가 언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왜 했다라는 그러한 각각의 내용들이 다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답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키워드 적정성 확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육하원칙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조문 안에, 법조문 안에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법조문 안에 각 항마다, 각 내용마다 키워드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에서 봤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주 빈출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아셔야 비로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X 선택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OX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보면은 대부분이 정말 한 80% 이상이 다 이 OX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최근에 조금 어려워진 건 뭐냐면은요. OX 문제인데 그 선택지가 좀 길어졌다라는 거. 다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정말 보자마자 봐야 될 부분 확인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자마자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실 수 있게끔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 문제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색다른 문제는 출제되기가 어렵다. 또 모르죠. 이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 내용이
반복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법에서는 어쨌든 세법이다 보니까 관세를 부가징수 걷어들이는 그러한 절차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과세, 아까 보셨던 것 중에 과세 파트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통관. 이 파트에서 약 70%에서 80%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딱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최근에 약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전범위에 걸친 조항들을 섞어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태까지 불변의 원칙은 중요 내용은 계속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관세법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된 패턴을 파악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고득점도 가능하고요. 전략 과목도 가능합니다. 관세법이요. 나중에 조정 점수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들께 메리트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그런 두려움만 초반에 깨실 수 있다면 정말 전략 과목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객관식 시험에서 관세법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이 수험생분들께 힘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었는지 몸소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저의 공부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강의했었던 이러한 과정들의 결과물로서 나타나 있는 임상실험이 이미 끝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법 하시면 선택하시면 고득점 전략 과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관세법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그 5가지 챕터, 5가지 파트 안에서 각각의 규정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20문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은요, 구조와 키워드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이 예전처럼 이렇게 나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낮게 각각의 파트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보다 보면은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은 이러한 구조와 그 구조 안에 각 조문 안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부터 330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구조를 하나하나 한 부분 이렇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몸소 겪었던 이 실무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실무 사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몸소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념 같은 거죠. 실제로 관세법은요. 저도 10년째 지금 법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법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 조항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 법은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이 실무 사례가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조문에 대해서는요, 핵심 키워드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는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보셨지만 문제 출제하는 데 있어서 OX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속에서 여기에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강조드리는 그러한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날 익히도록 합시다.
사실 저는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암기를 잘 하십니까? 저는 암기 잘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생각날 때 아니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외우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끝날 때까지 보면 되지. 시험 치기 전까지 보면 됩니다. 잊어먹으면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먼저 알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억이 안 나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볼 때는 집중해서 그죠? 내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할 마음으로 이제 숙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세법의 구조, 관세법은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각 조문 안에서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숙지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선 당연히 저는 기출문제를 많이 봤었겠죠.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야, 이번에 이런 게 나왔네? 작년에 이런 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라는 식으로 대략 걸러집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내용은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앞에 보셨던 구조와 키워드가 숙지된 다음에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실 시간이 없다면 저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한 번 정도는 기출문제, 최근 5년간에 대해서는, 5년간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출제 패턴, 집중풀이,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복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풀이와 다르게 저희는요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 조문, 그 선택지에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지,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뭐가 있을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와 키워드가 숙지된 상태에서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과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것이라서요. 앞에 과정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 어느 정도 내 몸 안에 체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정말 실전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각각의 유형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풀이 스킬을 향상시켜서 실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흐름 있죠. 처음에 내용 숙지하고 기출문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을 저는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면 요즘에 꼰대 소리 듣긴 하는데,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객관식 공부할 때는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어쨌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그 기준, 처음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줄여갑니다. 계속 줄여갑니다. 맨 처음에는 30분, 20분, 15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줄여갑니다. 계속 줄여가면서 어떻게 실전 문제 풀이 스킬을 배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푸실 수 있고요. 남들 한 번 보실 때 우린 두 번, 세 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필수 과목에 훨씬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7급 수험생분들께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9급 수험생분들께서는 어쨌든 필수 과목이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장 가셔서 똑같네,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네 라는 느낌으로 푸실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바른 관세법 커리큘럼으로 단기간에 고득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정말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과정만 잘 따라와 주시고 제 말만 잘 믿어 주신다면 여러분들 관세법은요, 여러분들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법은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다른 과목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이 문제풀이는 기출뿐만 아니라 동형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기분 그대로 시험장에 가셔서 그대로 문제 푸실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보면은요, 기본 이론에서는 뭔가 막 외워야 되겠다, 아 내가 이거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편하게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이 관세법 전반에 대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이 기본 시간을 통해서 관세법의 구조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것만 목표로 하게 됩니다. 예, 다 할 필요 없어요. 관세법에 대한 구조, 우리 관세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의 내용별 핵심 키워드들이 뭐구나 라는 정도 우리가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다 암기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었지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다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문제풀이 시간으로 와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와 유사한 동형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문제 풀고 끝! 저는 이게 좋은 학습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건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저는 사실 오답이 더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위험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맞은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 핵심 키워드들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게끔 복습하는 과정들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답률을 제로 다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실전 문제 감각을 최대치로 올려놓습니다. 쭉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그대로 내가 그냥 집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시간 재놓고 문제 풀듯이 똑같이 풀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 예상 가능한 그러한 출제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풀이 스킬을 이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고득점 달성 가능합니다. 자, 구조의 이해를 기초로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는 임창완 바른 관세법으로 관세법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세법 법이라서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관세라서 생소한 조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세법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법이다. 평생 우리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와 함께 우리 합격의 그날까지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이 우리 관세법을 통해서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